2차 전지를 이렇게 몇천 개나 몇만 개 묶어가지고 각각 전선을 그 배터리 하나하나마다 연결하고 갈았다 끼웠다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110이나 220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버터 발전기처럼 그런 배터리 만들자 그랬죠. 현대기아차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그렇죠. 이렇게 쓸 분량만 100개 쓸지 200개 쓸지 전기양을 그 배터리에서 뽑았을 때 그리고 저기 쓸 배터리만 언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발열 상태에 있지 않고 전기도 낭비되지 않고요. 전기양을 정확히 통제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110이나 220도 공급할 수 있지만 모든 배터리 방식 MLCC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삼성 같은데 모든 배터리 회사에서 언오프 구조를 갖는 이 기술 구조는 매우 중요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차 전지도 제가 몇백 개나 몇천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1차 전지도 어느 이렇게 떴다 뺐다 할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도 12.5V나 이런 거 공급하는 배터리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따 2차 전지를 섞어줘도 돼요. 이런 1차 전지를 갖고도 해도 되지만 2차 전지는 소수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하이브리드처럼 1차 전지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어요. 이 방식이란 매우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 몇백 개 딱 꽂아가지고 100개 딱 꽂아가지고 야외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도 이런 방식의 배터리 만드셔도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는다. 쓸 분량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이런 배터리 끼워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뽑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배터리 만드시면 캠핑용도 좋고요. 네, 집에서도 쓸 수 있고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면은 그 현재 있는 이렇게 2차 전지를 이렇게 몇백 개 만들어 가지고 12.5V 같은 이런 이렇게 필요한 곳에 연결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 집안에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으로 쓸 수도 있겠죠. 110, 220 공급하는 용이 있고 12.5V라든지 이런 저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배터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 안에 있는 배터리 구조가 미니셀이 20개 들었다고 합시다. 2차 전지라고 가정하면 거기도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쓸 분량 5개 쓸지 7개 쓸지 그래서 전기양을 통제를 한다는 거죠. 거기 쓸 분량만 언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씁니다. 앞으로는 이게 모든 로봇 기술에서도 이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충전 구조는 그 어떤 충전할 때 각 배터리가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한 군데에서만 충전하면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5군데, 10군데 충전하는 숫자가 많아요. 유선으로 하는. 또는 무선 충전이었을 때는 이렇게 서로 파행했던 여러 라디오 전파처럼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수신해서 충전하거나 충전하는 데가 무선으로 할 때도 10군데일 수도 있어요. 통신칩이 많아져. 그 다음에 그때는 통신칩이 아니죠. 네, 전파를 송수신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서로 같은 전파라면 거기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안에 100개, 200개 있다 그러면 10개가 충전 구조다. 그럼 10개를 넣을 수도 있고 20개. 그래서 배터리를 각 구역별로 나눠서 각각 빠르게 충전해 버리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충전 구조의 배터리를 만드셔. 로봇에도 쓸 수 있고 드론에서도 쓸 수 있고 무선 충전 구조도 무선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일 수 있다. 이 기술 자체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겠죠. 데스크탑, TV, 무선 TV 이런 데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군에서도 드론 조정할 때도 여러 군데에서 충전하는 되게 빨라진다는 말씀이죠. 이 기술은 제일 독특한 기술로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지게 될 때 로봇 같은 데서도 앞으로 이렇게 로봇에 이렇게 배터리가 탑재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 각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언오프 방식을 전선에 2차 전지가 이게 2차 전지라 가정하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언오프 방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만큼만 왼쪽에 틀리게 공급하고 오른쪽에 틀리게 공급 이렇게 달리면 이 오른쪽에 더 힘을 많이 줘야 되고 이쪽에 전기를 더 많이 주고 왼쪽이 이렇게 시각별로 목적별로 이거는 어떤 데는 무게를 측정해서 이 정도의 전력만 주고 이쪽이 왼쪽으로 들으면 왼쪽에 오른쪽에 더 많은 전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 왼다리 오른다리도 가능하겠죠. 몸의 구역별로 전기를 할당해서 각각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섬세한 움직임을 위해서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각각 연결을 해서 섬세하게 전기를 공급 측면에서 전기를 통제합니다. 이 배터리에서 몇 개에서 쓸지를 이 배터리가 2차 전지다 그러면 하나당 200씩의 공급을 한다 그러면 10개 쓰면 2000이죠. 그래서 5개 쓰면 1000이고 이렇게 해서 전기를 양을 배터리의 숫자를 따라 온오프 구조를 통해 것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수용 구조에 있어서 또 다른 방식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전선의 굵기를 대중소 해가지고 그렇게 공급하셔도 되고요. 전선 안에 이렇게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어떤 데는 1개짜리, 어떤 데는 2개짜리, 어떤 데는 3개짜리, 어떤 데는 4개짜리, 5개. 전선의 가닥수를 따라서 전기, 자동차 1차선, 2차선, 3차 이렇게 하듯이 가닥수를 따라 전기량을 공급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 중에서 파워 있게 공급하는 데는 전기선 안에 이렇게 구리선이 대중소라는 개념을 갖게 되고요.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공급됩니다.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전기선의 구리선을 동일한 두께로 만든 일반 방식으로 바꾸고 유선 안에서 전기를 갖다 공급하는 공급 구조에 쓸 수 있고 이것은 통신 구조에서도 쓸 수 있는데 동축 케이블이다. 이렇게 신호선으로 쓸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하면 전기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 광섬유선, 기타 이렇게 구리선 같은데 이렇게 통신선으로 사용하거나 또 전기선으로 사용할 때도 쓸 수 있고 광섬유선에서도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반도체 안에서도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가 있거든요.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에 두터운 것을 따라서 전력을 축적할 수 있다는 카패시터 이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이렇게 구리선이 이렇게 한 가닥 있다 그러면 중간에 두터운 부분을 대남 매듭구조처럼 넣어줘요. 거기가 이제 전기가 축적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전력을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근데 그런 전기선이 구리선이 지금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선이다 그러면 구리선이든 뭐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준다는. 그럼 여기에 카패시터로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이 쓰일 수 있고요. 카패시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을 두텁게 만들어. MLCC 기술에서도 구리판이다. 금속판이면 여기다가 대중선 나노 구조로도 대중소에서 약간 동그랗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전기가 축적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모양은 수천 가지니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된다는 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냉장고나 이런 에어컨 또는 히터판에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냉기나 열기가 축적되는데요. 이 기술에도 쓸 수 있습니다. 액체 배터리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절연 구조로 여기다 수많은 알갱이를 넣어갖고 전기를 축적하는 MLC 기술로 들어가요. 금속 배터리 개념. 그래서 절연 구조로 갖고 수십 장, 수백 장 겹쳐놓으면 이것이 금속 배터리가 됩니다. 여기다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송전선이 대중소 틀리게 하거나 이렇게 송전선에다가 전기를 딱 걸어주잖아요. 검은색 칠해갖고 그럼 이게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방송국 반사바처럼 해가지고 금속 또 오목한 홈을 파면 더 세져요. 그래서 태양열 발전할 때 거기다가 수십 장, 수백 장을 집중하면 빛을 모을 수 있고요. 그런 방식의 태양광 발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조리기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물이다 그러면 여기 안에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많이 넣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배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을 그냥 제네질로 사용하시고 안에 구리 알갱이 그러니까 액체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금속 배터리 플러스 액체 배터리 개념을 탑재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자동차 같은 데나 이렇게 어떤 드론 같은 데 전기를 갖다가 생산해서 달리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선의 어떤 자동차 회전축이다. 거기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놔요. 그다음에 위로 연구 좌석을 여러 겹으로,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닌 여러 겹으로, 중에서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스피커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작은 단위도, 작고 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크기별로 음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동차 회전축 돌아가면 전기가 이제 생산되는 거예요.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해서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되고 주파수 방식 공급됩니다. 이거는 풍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에도 동일한 회전축 돌려서 하는데 동일한 기술. 자동차 비행체 같은 데나 이런 데도 차량 같은 데도 이런 것을 트레일러 같은 데도 20m 몇십 미터짜리를 회전축을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그때 자동차를 풍력을 통해서 또는 태양력을 통해서 얻은 기초 전기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석유 방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싼 데는 수소, 산소, 기타 연료가 뭐가 됐든 회전축만 돌려주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런 생산 방식을 자동차 비행체 같은 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실어갖고 전기를 생산하면서 다니는 비행체, 배도 그럴 수 있고, 자동차도 그럴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위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꼽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 어차피 달리니까 그 기술 구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 뒤에다가 다시잖아요. 그럼 거기다 어차피 달리니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연결 장치를 해서 배터리에다 충전 구조를 가지면 배터리 여러 개로 충전할 수 있고, 그걸 야외용으로, 캠핑용으로도 쓰고 쓸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12.5V나 이렇게 저전력을 공급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요. 그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 아이디어인데 또 제 기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다이오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적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 금속이에요. 이것을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게 제 기술 구조고요. 또는 얇은 쪽에서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압력밥솥 같은데 이렇게 3중 바닥이다. 주방용도로 얇은 거, 중간 두께, 큰 두께, 두꺼운 두께를 이렇게 3중 바닥으로 놓으시면, 그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것은 열을 그 안에다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냉장고 에어컨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냉기를 축적하거나 히터기 같은 데 이렇게 열기를 축적하거나, 이 두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는 구조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게 구리선이다 그러면 두터운 부분을 인쪽으로 만들어가지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갖고 이쪽으로 전력이 흐르도록, 이건 카페시터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 구조로, 아니면 이 작은 거를 이렇게 미니 구조로 놔서 연달아 놔서 한쪽으로 전력 줄다리기로 구조로 한쪽 방에 흐르게 하는 기술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전기를 이렇게 언어포함, 이게 트랜지스터 역할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이제 카페시터가 될 수도 있으면서 또 트랜지스터가 되고 다이오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고, 쓸 때가 많은 것, 발열이 있어서 터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숫자를 많이 하면 되겠죠. 전기 생산 구조에 있어서 이제 일단 이런 배터리처럼 구리막대를 대중소 틀린 거 이렇게 들어가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놔요. 절연 장치를 만들, 이런 배터리가 됩니다. 그런 형태의 배터리를 수백 개, 수천 개의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이것도 역시 언어포 구조를 가지고 금속 배터리를 쓸 수 있어요.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모양과 형태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슈퍼 카패시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달린다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그럼 자동차 회전축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전기 생산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2차 전지를 달아가지고 슈퍼 카패시터로 삼을 때 2차 전지를 숫자를 많이 해서 거기다 달려서 이렇게 풍력 발전을 통해서, 또는 어떤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달리면서 충전하는 거를. 그럼 2차 전지에다 충전하면 여기 그걸 가지고도 구동 배터리를 쓰거나 다른 데 목적별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자동차 회전조 달리면서
여기다가 전기를 생산해서 2차 전지에 탑재를 하고 그걸로 이제 구동을 한다는 거죠. 미리미리 탑재를 하면 좋죠. 그러면 전기가 자체 생산 구조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드론도 배도 그렇고요. 장난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장난감도 이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슈퍼 카패시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가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기존에 어떤 전기 충전소에서 자동 배터리를 하는 것 플러스 슈퍼 카패시터를 같이 결합하는 말씀을 드리는 2차 전지로 연결된 이 슈퍼 카패시터를 뭐 같이 쓰면은 이게 파워가 그래서 이게 구동 배터리에다가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지만 이것도 2차 전지를 달아가지고 뭐 싼 배터리 있잖아요. 2차 전지를 달아갖고 슈퍼 카패시터 플러스 기존의 자동차 배터리 이 기술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생산하면서 달릴 때 무슨 자동차나 뭐 드론 같은데 항공기에다 탑재를 해서 쓸 수 있겠죠. KGGB 같은 제가 이게 어떤 대륙 폭탄 날개 키트 달아서 움직이는 곳에다가 풍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프로펠러를 돌려서 움직이면 되게 항속거리가 늘어난다 그랬죠. 아니 피토건 방식으로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 내뿜을 때 환풍기 팬처럼 해가지고 그런 그 추진 구조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공기 주머니 달아놔도 되고 그때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서 공기로서 추진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이게 항속거리가 엄청 늘어나요. 거기다가 항공기에서 이렇게 투하를 하면 엄청 빨라진다는 거죠. 항공기에서 투하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렇게 상대방 연공 밖에서 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풍력은 저녁에도 가는 거예요. 이게 전기를 생산해서 가면은 이게 항속거리가 꽤 많이 가요. 그럼 이런 부분을 이제 압축 공기를 통해서 움직이거나 공기 주머니 다는 건 패러글라이딩 아니면 낙하산에다가도 공기 주머니를 달아주거나 그러면 좀 더 양력이 좀 증가해서 항속거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일단 압축 공기 같은 걸 달거나 아니면 일단 풍력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 갖고 프로펠러를 돌려도 된다. 아까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잠깐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어떤 우크라이나에서 ZN 닫아가지고 드론 자살 폭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블레이드란 장치를 없애버리고요. 이거는 블레이드가 없거든. 공기가 들어오는 데가 여기가 있고 연료통이 있고 연료통만 있고 이게 점화만 되면 이거를 수십 개 수백 개를 결합한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블레이드란 장치가 없고 연료만 공급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투기나 드론은 이걸로 움직이지는 않죠. 이렇게 작은 걸 움직이지는 않죠. 좀 더 커야 되겠죠. 이런 기본 개념들은 이거예요. 연료가 공급된다, 공기가 들어온다, 점화해서 불꽃을 내뿜는다. 그래서 블레이드가 지금 비행체를 움직이는 거. 블레이드는 공기를 흡입하는 장치인데 연료 분사, 연료를 통해서 이 불꽃이 추력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도 이렇게 블레이드란 제트 아무래도 좀 더 비싸죠. 좀 더 비싼데 제트 엔진 좀 더 비싸죠.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기를 흡입을 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연료를 수소산소를 기초적으로 수산소 양은 좀 더 많아져. 수소산소를 기초로 각각 따로 보관했다가 수소산소를 섞어줘요. 섞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석유 방식으로 가는 석유를 이제 약간 내뿜어서 태워서 가는 것과 수소산소를 결합하면 수소산소는 어차피 공기니까 공기가 팽창하면서 추력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거기다 조금만 압축 공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블레이드가 하는 역할을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 공기를 이런 연소구조로 넣어주는 그런 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ZND처럼 같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옆에서 다른 데다 장치를 추가로 붙여서 거기서 빨아들여서 블레이드가 하는 것처럼 공기를 붙여 넣어줘도 된다라는 거죠. 이런 기술을 따라서 해가지고 그럼 현재 있는 제트 엔진 같은 거는 드론 같은 데 들어가면 한
2개나 4개 이렇게 어떻게 비행체 같은 게 8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연소실이. 그러면 이걸 연소실을 갖다가 이런 구조로 만들면 수십 개, 수백 개도 가능해요. 그러면 큰 비행체도 이런 방식으로 그 블레이드하고 공기 흡입이 같이 공기 흡입을 하는 장치가 블레이드인데 그거 없애버린다는 무게가 이렇게 나가니까 대신 그 블레이드가 하는 역할을 다른 데서 공기를 흡입을 해요. 좀 공기를 흡입하는 데가 좀 떨어져 있으면 어떠냐라는 거죠. 공기만 집어넣어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수소 산소를 같이 집어넣어 산소의 양을 많이 넣어주면 고화력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연료가 완전 어떤 연소의 개념 고화력이 일어나니까 추력이 세진다는 거죠. 연료가 뭐가 됐든 거기다 이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항속거리가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군에서 쓰는 건 방사능 염려가 좀 덜하니까 석유를 쓰셔도 되고 항공유로 이 방식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폭약 구조에 있어서도 제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이렇게 캡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증기 구조로 넣어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면은 자살폭탄 만들었었잖아요. 자살폭탄 이렇게 드론 자살폭탄 거기다가 수소 탱크 같은 거를 이렇게 수소 탱크 자동차에 쓰는 거기다 뭘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소 탱크라고 합니다. 넣고 폭탄을 달아놨어요. 그럼 이게 폭발력이 커져 보석구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뭘 넣길래 저러지? 거기다 이제 이렇게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증기를 넣어주면 어떨까? 거기다 좀 더 이렇게 폭이 센 거는 액상 구조를 이렇게 태워질 만큼 액상 구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가루 구조를 분말 구조를 아주 미세하게 넣어주면은 화력만 세면 거기다 수소 산소를 같이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폭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 우크라이나에서 제 기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항공 폭탄이 됐든 어떤 자주 폭탄이 됐든 폭탄 구조 내부 안에 콩알탕 같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만약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를 넣으시면 어떨까? 별내는 이제 백린탄을 넣어주자 그랬어요. 백린탄을 넣어주는데 이게 이렇게 비산하면서 이렇게 자탄 구조처럼 나오면서 그 지역을 다 태워버린다. 사람에게도 붙어서 태워버리고 다 붙어. 위력이 막강할 거다. 싸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진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통알탕 같은 이런 구슬처럼 만들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드론을 움직일 때도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없애가지고 다른 데서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수소산소를 같이 추가로 연료로 공급해주고 연료가 이제 항공유가 될 수도 있고 수소산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수십 개, 수백 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연소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 이론적으로 연소실의 숫자가 많아지면 추력이 세지죠. 추력이 세집니다. 블레이드라는 장치 때문에 무거우니까 이렇게 그것을 다른 데서 공기를 흡입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떨어져 있어도 공기 흡입하는 곳이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큰 비행체도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면 그런 숫자를 많이 큰 추력을 만들어내고요. 그 중에서도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추력을 나타내는 화력 분사가 대자리가 있고 중자리, 소자리가 있다는. 현재 있는 제트 엔진, 아니면 그 블레이드 설계할 때도 연소실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모든 만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 서로 융합열을 만들어낸다라는 제 이론을 따라서 연소실의 크기를 대중소로 만들면 추력이 세집니다. 이 방식의 블레이드 달린 제트 엔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블레이드 방식하고 블레이드가 있는 그런 제트 엔진에다가 이 방식을 옆에를 같이 받아주면 공기 흡입을 이제 블레이드 방식에는 블레이드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해서 공급을 연소실에 해주는 거고 이 방식을 옆에를 추가로 달아놓으면 이거는 다른 데서 공기를 흡입해 갖고 여기다 넣어줘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공기를 흡입하는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료만 공급하면 된다. 이걸 같이 달아놓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로 섞어가지고 이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디 갔나? 응? 이거 어디 갔는데? 여기가 없으면 그냥 그리죠. 4개 귀찮을 따르면. 이게 이제 블레이드가 있는 제트 엔진, 블레이드가 있는 방식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두른에 쓰던 어떤 비행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블레이드와 결합되지 않은 이 방식을 다뤄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연료가 뭐가 됐든 수소산소를 공급하고 공기를 직접 흡입한 여기서 이렇게 이 방식으로 직접 흡입해도 돼.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좀 추력을 세게 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에서 떨어져서 공기를 흡입해서 여기다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블레이드라는 방식하고 또 틀린 거죠. 이걸 같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아치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